오늘은 크롬을 열 수가 없네. 크롬을 열 수가 없어. 봄나라 형이상, 봄나라 형이상. 어, 어, 어. 봄나라 형이상학 학원 봄 77 생각 본위에 전해 위주에서 감각 본위 운해 위주로 두뇌를 개벽시키면 삶과 죽음을 감각으로 깨우쳐 알면 삶과 죽음은 둘로 분열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융합된 것임을 감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숨죽여봄 하면 알게 될 것이요. 삶이 무엇인가? 숨죽여봄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니 생사가 무엇인지 생각으로 분석하고 개념 정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갓 그림자일 뿐이고 오로지 감각으로 직관으로 직접 보아야 쓸데없이 오지 않는 미래의 죽음에 시달리지 않아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78 정신과 마음심과 몸심의 상스러운 기운이 감돌면 정신이 박지도 어둡지도 않아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이 깃들고 목 아래 몸뚱이와 양팔에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 깃들면 두뇌 개벽, 정신 개벽, 마음 개벽, 몸 개벽이니 인간 계획이 이루어지도다. 머리에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은은한 광명이며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의 빛이 항시 떠있고 몸에는 태양의 광명이 떠서 항상 이글거리게 되면 내 일신상의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빛인 조물주가 임재해 있으며 동시에 수, 금, 지, 화, 목, 금, 토, 천, 해라고 하는 떠돌이 별을 운행하면서 빛을 비추어주는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태양의 에너지가 깃들면 인간은 광대무량한 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태양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중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조물주로서 인간을 우주의 주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1시간은 집중하자. 7시까지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봄 79 원수가 은인인 돌이라는 명제를 자기에게 대입시켜 보아야 자기의 의식 수준을 자기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유심의 경지가 되어야 원수가 은인이다 라는 명제에 걸리지 않아서 비좁고 어두운 분열의 벽을 깨고 일망무제로 툭 터져 광대무량한 대융합, 대통일의 차원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모니터에 크롬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를 통해서 봄나라를 열고 언어 공부 1시간 그거 찾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죽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번 숨 죽이고 들여다 봅시다. 죽음이 숨 끊어진 상태인 줄을 모를 때는 미지의 죽음은 몹시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감각으로 숨 끊어진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면 거기엔 죽음 따위는 없고 오로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가히 없는 하늘에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불변하고 부동한 은은한 대우주의 광명, 은퇴양 광명이라는 불생불멸한 대우주의 기운, 본질의 기운만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도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본능망상에서 벗어나 나는 물질적인 존재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지라 어리요 정신만큼은 결코 죽지 않고 만수무강하는 존재임을 굳게 믿고 사니 번뇌 망상 중에 망상인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니 안심인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생사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형이상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가 듣고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봄 80일이 어떠한 경지를 일러 대원정각이라고 하는가. 대원이란 크고 둥금을 말하므로 크다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가히 없으므로 근대무량한 대우주의 바탕소식이요. 둥금이란 명암, 음양이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고 원흉한 모양새를 원망부족이라고 형용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 대원정각하여 만물의 영장답게 우주의 주인답게 우리도 한번 우주 경영 그리고 크고 둥글게 무너지 않고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봄 82 하단전 호흡으로 심신의 아픔을 즉각 고쳐봅시다. 생사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정중동의 이치부터 알아야 하는 바. 정중동의 이치는 호흡 속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정중동의 이치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호흡을 하기 이전의 상태를 정이라고 보면 호흡을 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상술에 보면 숨을 죽인 상태를 일러 정이라고 하고
동일한 허파에 들어있는 유해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남김없이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으로 숨을 내뱉을 때 훅 불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내보내지 않는 듯 가늘고 길게 내뿜는 호의 상태를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닌 중의 상태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중 하단전에 주에 있는 정신이 심장의 미약한 심박동을 느껴봄으로 소통하자마자 심장은 감읍하여 강력한 심박동을 일으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수족의 말단까지 힘차게 내려보내니 몸이 차가워서 아픈 몸이 순식간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허파가 텅 비어지자마자 텅 비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콧구멍으로부터 두뇌 끝까지 밀어올리는 공명식을 통한 수승작용이 일어남으로써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아픈 증상을 일거에 치유하게 되나니, 정중동이라는 한 호흡지 간의 단전호흡으로 심신의 건강을 즉각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워졌네. 더워졌어.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본다, 입으로 발음한다, 손가락으로 손 안에서 마우스로 커서를 움켜잡고 아래로 내리는 과정을 모두 의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들어온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신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알려면 육안으로 바라봄만 있고, 바라봄과 동시에 자기를 향해 되돌아 비추는 돌아봄이 거기에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가히 없이 툭 터진 광대무량한 공간이 느껴지지 않고 별빛처럼 은은한 광명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이고 보니 소와 보니로 주객 이론성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유지로 살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주제도 있습니다. 본 84. 자기는 남들이 항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를 항상 열어놓고 있으신가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닫아놓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태세를 늘 갖추고 있으신가요? 섬은 바닷물로 들렀어요. 다른 지역과 불통이 되니 섬이라는 도자를 쓰고 섬과 섬과의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면 더 이상 섬이라고 하지 않고 길이라는 도자를 씁니다. 당신은 섬이신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누가 오는 길이 항시 열려 있고 내가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태세인 도를 항시 갖추고 있으신가요? 한번 좀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본 85, 숨을 멈추기가 어렵지만 일단 숨 죽이고 있어 보면 크게 숨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굉장한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우주의 에너지인 정신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조그만 육체적인 소화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한번 숨을 죽이고 있어 보시죠. 본 86 적법하게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귀로 들으면서 말해 버릇합시다.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본성, 천성인 무심이 바탕에 깔린 가운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억지로 목소리를 꾸미거나 억양이나 구조장단의 소리를 꾸며서 하거나 과장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본성, 천성, 평상심인 무심의 상태에서 발로되는 소리를 바탕에 깔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꾸미지 말고 자기 귀로 들으면서 직범하게 말하도록 노력하면서 삽시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활짝 열어놓고 살면 안팎이 툭 터져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질 터이니 자기의 마음의 빗장을 잠그지 말고 열어놓으려면 한 생각도 일어나거나 꺼지거나 바뀌지 않는 무신본의로서 천성 본성의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자 하나 풀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와 분리에서 별로 되는 생각들이란 비좁고 옹색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지 아니하고 잠궈놓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발로되는 생각의 행렬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사적인 탐욕에 바탕하고 있다면 분명히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잠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으로 생각본위의 두뇌에서 감각본위의 두뇌로 전환한 사람은 사적인 욕망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상태인지라 굳이 빗장을 걸어둘 필요가 없으니 공연술에 숨긴답시고 전전긍긍할 필요조차 없으니 언제나 기색이나 목소리에 나타나 들키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할 일이 전혀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꾸며서 하는 수고로움을 자초하지 않게 되어야 표정은 온화하고 목소리는 바탕인 징소리가 베이스에 깔린 가운데 말의 뜻을 살려내는 구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꽹과리 소리가 조화와 균형이 있는 무르익은 아름다운 사람다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음. 본 87, 2020년대에 인류가 공유해야 할 명제로서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할 신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인류는 물질 개벽을 위하여 궁궐 쇄신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바늘에 올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현재 전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으로 분열하여 심지어 언론기관마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으로 분열하여 사사건건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어서 분열이 극도에 이르고 있으니 걱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이 극에 이르러야 융합의 시기가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도 생깁니다. 21세기하고도 20년이지 어느 면으로 보라 인간이 성숙한 어리 될 시기인 바 어른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할 것이라는 신조라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명제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첫 번째로 공감하고 공유할 신조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 대한 대평등 사상을 공유함이 아니겠습니까? 본 88 자기가 말하는 자기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되면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아는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사람들은 자기 소리만 빼고 다 들을 수 있으므로 자기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바로 듣기가 어려운지라 먼저 자기가 금나라 형이상학 전자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것이 가능해지기만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가 말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쥐소리를 들으면 쥐소리, 쥐인지 당장 알고 개소리를 들으면 개인지 알듯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인품을 저절로 아는 신통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89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죽음의 공포로부터 영원히 해탈합시다. 본질적으로 보면 번뇌망상이 없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번뇌망상이 죽을 듯하니 현상계를 인식하는 생각이나 육아분야에서 감각이나 영안을 뜨기만 하면 일체의 번뇌망상이 사라져 안심인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계에서는 대소유무, 명암원냉, 상하, 전후좌우가 분명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툭 터진 공간에 담벼락이 없으므로 양극단이 본래 없는지라 낮과 밤도 음과 양, 남과 여도 노와 소도 본래 없어서 시간도 없는 무한 공간에 음과 양이 일체인 본태양의 광명만 존재하니 양극단이라는 분열이 분시 없음으로 본질을 깨달으면 일체의 번뇌망상이 가치를 감추니 안심인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방법, 크롬 페이지를 열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지를 열어서 봄 90, 봄 90, 봄 90입니다. 봄 90. 금나라책 형이상학 학원의 봄 90 유상이란. 나의 몸으로 보면 초상이 상이지만 나의 정신에서 보면 나의 정신과 초상의 정신이 둘이 아니고 다 같은 하나인지라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내면인 골통 속 동굴을 인당으로 들여다보는 돌아보며 생활을 늘 하는 견지에서 말하면 항시 역대 조상님들과 통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조상은 죽지 않고 후손들과 더불어 영생 누리는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봄 90일 신이통만 열리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대뜸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생깁니다. 바람 소리, 물소리, 동물 소리, 사람 소리는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고 소리만 들어도 눈 감고도 어떻게 부는 바람 소리인지 어떻게 흐르는 물소리인지 쥐소리인지 새소리인지 개소리인지 눈 감고도 훤하게 알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남의 말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신이통으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습득하려면 먼저 봄나라 형이상학 책자를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행하다가 보면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누구와 말하여도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뿐더러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아 차려지는 것입니다. 7시까지 집중을 합니다. 아침 1시간도 집중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집중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봄 92 화를 내어보면 결국 누가 화를 당하는가? 화를 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화를 당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화를 내는 자일까요? 아니면 화를 받아치는 사람일까요? 먼저 내든 나중 내든지 선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이든지 나중이든지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부들부들 떨리니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화를 내는 당사자에게 충격이 먼저 돌아감이 분명하니 먼저이고 나중이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화란 생각으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1000번, 10,000번 맹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낸다는 것은 생각으로, 외면으로 남에게 향하는 에너지보다 감각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보다 강하여야만 울컥 일어나는 화를 감각으로 조용히 응시하는 힘이 있어야 화를 분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기르려면 일상생활 가운데 바라보이는 풍경 중 눈에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돌아봄으로 알아차리고 들리는 소리 중 귀가 어떤 소리를 포착하고 있는지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돌아봄으로 가늠을 잡고 팔과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각으로 몸 돌아보며 생활을 하고 머리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빠짐없이 감각으로 마음 돌아보며 생활을 하여야 생각 일변도로 돌아가는 소화적인 삶에서 대립갈등 투쟁의 삶으로 돌아가는 두뇌로 하여금 감각 위주로 하되 생각과 더불어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대야적인 삶으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운해의 삶으로 개벽된 두뇌의 소유자가 되어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과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이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과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 93 형이상학 공부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심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이라는 독재정부인 우리들을 이끌어온 전해보니 소아본위의 나라를 감각을 발동하여 심신양면에 걸쳐 주도하는 생각의 모두를 비추고 지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지경까지 몰고 가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 감각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독재자를 감각이 정권을 잡아 생각과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하는 감각과 생각의 공화국을 탄생시켜야 대립갈등 투쟁의 삶에서 자유평화 행복의 천당극락을 누리며 사는 우주의 섭리를 후천의 두뇌개벽으로 완성하고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뇌개혁 과정과 하단전에 정신이 자리를 잡아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을 이루는 완전 무결한 정신력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는 후천개벽의 길, 상생과 융합의 궤도를 한마디로 봄나라 형이상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인류의 후천개벽을 열어 지구촌을 천당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한 민족의 소명입니다. 한반도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어디 보자. 한반도에서 인류의 후천개벽을 열어 지구촌을 천당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한민족의 소명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불통하여 사는 사람이 마치 한반도의 남북, 북남이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38선에서 막혀 분단된 현실이 인류가 무명을 타파하지 못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지구촌의 한반도에 조성된 현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물질개벽의 선천을 통하여 핵개발에까지 이르러 분열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인류의 존망 생사가 극히 위태로운 시점에서 분해개벽과 육체개벽으로 인간개벽이 이룩하여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서울에서 태동된 형이상학 전자책 공부로 전 인류를 개벽하여 핵무기 폐기 조치로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한 다음 핵융합 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아무리 써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진장한 에너지를 인류가 공동 개발하여 지구촌을 천당 극락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하늘이 부여한 사명이 한반도 한 민족에게 부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로 북한은 핵무기를 무조건 폐기 조치한다고 세계만방에 선언하고, 둘째로 유엔에서는 그 대가로 북한의 경제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며, 셋째로 핵융합 에너지를 전 인류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경제 문제에 전전긍긍하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정신개벽, 육체개벽에 전력을 다하는 봄나라 형이상학 공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만천하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후천 세상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후천 세상을 주도하는 우주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봄 95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슴이 아리아리하고 허전하고 스리스리하니 허망하니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안으로 감각으로 해광반조로 돌아봄으로 내면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감각하니
아라리가 났어. 아리아리가 아리랑이 되고 스리스리가 스리랑이 되었으니 아라리가 났구나. 알아서 이치를 관통하도다. 봄 96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라고 노래 부르는 밀양아리랑이 가르치는 날 좀 보소의 본뜻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보아달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본뜻은 남들이 나를 보아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자기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 남들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감각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의 정신머리를 들여다보는 돌아봄으로 자기의 골통 속 동굴 속에 깃든 가히 없는 광대무량한 하늘과 그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새벽빛, 노을빛, 광명이 너무 밝지도 않아서 눈이 부시지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아서 음량이 빛과 그림자가 둘로 분열되지 않고 양극단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빛과 그림자 둘이 하나로 융합된 무극임으로 우리의 정신의 광명이 신명이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감각하고 깨달으라는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노랫가락에 실어 남겨주었던 것이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 밀양아리랑의 본뜻을 오늘의 되살려 깊이 읽고 우리 민족이 후천계백의 선봉장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행위성학 공부에 전심전력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섯 시 44분 7시까지 책을 읽기로 결심했으면 1시간 동안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종하는 것과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 발음하고 봄 97 마음으로 살 것이냐, 정신으로 살 것이냐. 과거나 미래는 생각, 마음의 차원이고 지금 여기는 감각, 정신의 차원이니 꿈에서 깨어나려면 전에 보니 마음 본위의 생각의 모두를 눈에 보니 정신 본위의 감각의 모두로 두뇌를 개벽시키지 않으면 실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번뇌망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어리석음의 삶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 본위를 감각 본위로 두뇌를 바꾸려면 생각이 정권을 잡아서 감각을 억압시키는 바람에 감각이 무딘 사람이 되었으니 죽였던 감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을 하는 즉시 생각이 떠오른 줄을 즉각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 돌아봄의 생활을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생각의 힘보다 내면으로 향하는 감각의 힘이 압도할 정도로 보다 강해질 때까지 수행의 꽃비를 놓치지 말아야 두뇌의 계백이 가능하니 우리 모두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두뇌 계백으로 가는 신장로가 생긴 것이니 지금부터 그 길을 통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하여 하늘이 굳어놓은 후천의 인간 계백을 다 같이 이루갑시다. 본 98 정신과 마음과 몸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신경줄을 길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제일 위에 두뇌가 있고 두뇌는 생각을 구사하는 마음 본위에 좌뇌가 있고 감각을 위주로
하면서 생각을 부리고 쓰는 권능을 구사하는 정신이 사는 우뇌가 있으며 두뇌와 몸뚱이를 연결시키는 목이 있고 어깨에는 좌우에 양팔이 달려 있으며 가슴에는 심장과 폐장이 있어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호흡작용을 하고 심장에서는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고 하단전이 있는 아랫배에는 유장, 소장, 대장, 담낭, 방광, 삼초 등이 들어 있으며 엉덩이에 딸린 두 개의 양다리가 붙어 있는 구조가 우리들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서 좌뇌와 우뇌 간의 상호 소통이 있어야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마음의 속성인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가 있으며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중단에 속한 심폐작용을 하단전을 통하여 직접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운기조식을 행할 수 있고 하단전이 운기조식을 할 때 숨죽여봄으로 정상태가 되었다가 숨을 내뱉는 호를 통하여 중의상태가 되었고 흡의 상태에서 동하도록 하는 정중동의 이치가 절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숨죽인 상태를 견제하면서 가늘고 길게 내뿜는 듯 멈추어 있는 듯 숨을 내뱉는 호에서 중을 느끼고 하단전이 멈춘 듯 내뿜는 듯 있다가 강력하게 단번에 하단전을 밀어올리는 동을 통하여 땅의 기운을 원활하게 흡수하도록 소화 흡수기관과 배설기관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정신이 육체를 작동시키는 채널이라면 목이나 가슴이나 배나 수족의 상태를 신경을 통해 두뇌에게 보고하는 채널이 있으므로 정신이 몸의 부위를 컨트롤하거나 몸의 부위가 자기의 컨디션의 상태를 두뇌인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두뇌와 몸뚱이와 두뇌 간의 상명하달의 시스템이야 말로 정신과 마음과 몸과의 신경 연결 통로가 쫙 깔린 길을 일러 도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본 99 사람의 두뇌 안에 내재한 어리며 정신이며 신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깨우쳐 보며 살게 될 것입니까? 상단전. 그늘음과 변량으로 현상계로 나타나기 전에 음량을 창조하기 전에 음량의 본질을 사람에게 내재해 있으므로 음량의 본질은 사람에게 내재해 있으므로 사람에게 대입시켜 말해보면 어리요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리요 정신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깨달아 둔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두뇌 안에 조성된 골통인 동굴을 육안으로 외부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눈썹과 눈썹 사이의 중앙에 위치한 인당을 통하여 두뇌라고 하는 동굴 속의 작은 공간을 해광반도로 돌아보므로 넓음하면 광대무량하고 텅 빈 가히 없는 공간이며 바탕이며 하늘인 우주의 본질의 하늘인 천당을 육안으로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눈비가 내리는 날이든 환한 대낮에 하늘을 보든지 어두운 밤하늘에 하늘을 보든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음량이 융합된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의 광명이며 신명이자 극락을 언제 어디서나 영안으로 볼 수 있게 되니 항상 발은 땅에 딛고 싶지만 정신은 천당 극락을 품에 안고 사는 천지신명으로 거듭난 이른바 후천의
정신계벽 이룩함이요 우주의 섭리를 이룩함이로다. 본백 낭독 수행의 묘미와 극히 돌아봄 수행의 묘미. 낭독 수행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능력을 얻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명 중생을 고쳐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든 사람으로 정신을 개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자기의 말하는 소리가 동물의 소리에서 영장의 소리로 바뀌어 어떤 유행가 가락이나 어떤 고전 음악보다 천당 극락에서 바라는 소리가 나오므로 낭독에서 터득한 소리는 일부러 교묘하게 꾸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듯한 자연의 소리가 나오므로 꾸밈이 없는 소리인지라 듣기에 편안하니 그 무엇도 기대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무아에서 말하는 소리인지라. 사람이 발명하고 발전시켜온 음악이라는 유유적인 파장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있는 그대로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듯한 자연스러운 소리인지라.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무덤덤한 소리인지라. 무조건 편안해지는 문화현상 중에 문화현상으로 인류의 삶에서 크게 자리매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남들이 부르는 슬픔과 기쁨에 울고 웃는 양극단의 소리가 아닌 무극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좋아 자기가 읽는 자기의 낭독 소리에 홀로 귀를 기울여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변모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극히 돌아봄 수행은 목표지향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면서 상하로 구분된 팔과 다리의 움직이는 동작이나 좌우의 수족이 번갈아 제대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손으로 구별된 팔이나 다리가 전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팔과 다리가 각각 전으로 분열되지 않고 한눈에 동작하는 모습이 앞이나 뒤로 분열된 시각이 아닌 앞뒤가 하나로 융합된 시각, 하나로 탁 터져 한꺼번에 감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열린 시각인가 아닌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걷다가 보면 공간적으로 상하, 전후좌우로 분열되지 않는 융합과 무국의 눈을 뜨고 걷느냐 아니냐에 집중하면서 걷는 수행이 극히 돌아본 수행인 바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삼천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마음이 만든 공간의 분열 현상을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상하 전후좌우로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며 걸어다니는 것이 극히 돌아본 수행이니 누구나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수행이 가능하므로 팔과 다리가 각각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상하 전후좌우로 양극단으로 시선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일목요연하고 일망무제인 경지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걸어봅시다. 정신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몸에도 좋답니다. 봄 100일 용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의 구별 근거. 시각으로 본 공간이 상하의 공간, 전후의 공간, 좌우의 공간이 분열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다 잘 보이면 영안을 뜬 사람이고, 한쪽을 보면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
상하의 공간, 전후의 공간, 좌우의 공간에 대한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상과 하, 전과 후, 좌와 우가 갈라져 한눈에 보이지 않으니 시각의 분열현상이요. 한눈에 양극단이 다 들어와 잘 보이면 공간에 대한 열린 시각의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본백이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을 당하여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란 과거나 미래와 연루된 것이니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아픔이라는 문제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시어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여기와 연루된 감각을 동원하여야 한다는 사실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고 대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진 생각에 의존하고 생각을 동원하는 버릇을 고쳐 감각을 발휘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나라 책에서 10번, 100번, 1000번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얼굴에 달린 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귀가 어떤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지, 콧구멍에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어떻게 들락날락하고 있는지 느껴봄을 하고, 입이 다물어져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 여부에도 깨어있도록 감각을 작동의 버릇을 하고 일상의 거동에서 목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손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여 감각을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적용하는 생활을 실행함이야말로 몸돌아봄의 수행인 것입니다. 몸돌아봄의 수행이 일상생활 가운데 정착이 되어야 다음 순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 돌아보는 생활로 전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의 생활이 정착되어야 몸과 마음의 아픔에 대한 치유의 삶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발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아픔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의연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두뇌의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본질인 정신을 차려 물질인 마음과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씀에 전지전능함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7시까지 낭독을 끝내고 봄나라 20권의 네 번째 봄나라 형이상학 77에서 102까지 102까지